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B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93,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시호가 때 살짝 올려준 것 같아요. 근데 동시호가 때 안 올렸다면 어저께랑은 반대 상황이죠. 어저께는 동시호가 때 내린 상황이고 오늘은 동시호가를 올린 상황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저께는 동시호가 때 내려가지고 이게 좀 굵어졌어요. 몸통 자체가 좀 굵어졌어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얄쌍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얄쌍했어요. 얄쌍했는데 살짝 좀 더 올려서 살짝 뚱뚱해는 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이 당시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쉴 때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쉴 때 이렇게 얄쌍하게 쉬는 거, 이렇게 얄쌍하게 쉴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슈마시스도 마찬가지고 쉴 때 잘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얄쌍하게 쉰 이후에 요런 거 나오고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우리 LB도 요 당시 때는 좀 두꺼웠으나 요런 좀 기간 조정 거치고 얄쌍하게 나온 다음에 요런 게 이제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락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충분히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줘서 나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불어라 훈풍이죠. 상승 모멘텀을 찾은 이후에 이제 상승을 준비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보여지고 있는데 여하튼 뭐 나름 자리는 좀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인데 이제 남은 건 훈풍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겹게 지금 한 달 정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훈풍이 제갈량이 그토록 바랬던 동남풍이 좀 불기를 바랍니다.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나름 양호합니다. 나름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나름 가파르게 상승해줘서 옆으로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지는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와서 인상적인데요. 글쎄 저는 오늘 지수랑 종목별이랑은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주도주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상승할 땐 주도주군이 꼭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그랬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시장에 주도주군은 없었어요. 이 당시 때 올릴 때는 바이오니 2차 전지 관련주니 올렸다만 또 그리고 순환매로 올렸다만 이 당시 때부터는 특별하게 주도주군은 없었죠. 현재 주도주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바이오주 관련해서가 좀 재밌습니다. 오늘 셀트가 잘 가졌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졌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잘 가졌어요. 근데 보시면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날부터 바닥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바이오 4대 대장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관련 그다음에 SK 케미칼을 말씀드리는데 다 차트가 비슷했어요. 이날 저가 매우세가 들어오고 한번 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순서는 보시면 녹십자가 제일 많이 올라가줬어요. 녹십자도 이 당시 때 들어와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SK케미칼이 녹십자 다음에 잘 가줬죠. 요런 바닥 시그널 이후에 SK케미칼이 잘 갖추다가 물론 오늘 얘는 MSCI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 재료 소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MSCI 재료 소멸로 오늘 막판에 이런 것 같거든요. 오후 들어서 오후 들어서부터 이랬네요. 오후 들어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1시 이후부터 어찌되었건 매기가 맨 처음에는 똑같이 다 있었다가 녹십자, SK케미칼 그리고 오늘은 셀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셀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오늘 좀 매기가 온 모습이어서 바이오는 순환매가 좀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건 신규 상장주 바이오주들이 있었잖아요. 박세리니, 생코니, 피플바이오니 다들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일단 쉬는 모습 나름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상승이 나오는지는 얘네들 셋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코, 박셀, 피플바이오 셋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신규 바이오 쪽은 좀 매기가 없어진 모습 그리고 바이오주 4대 대장 내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 시장이 주도주 관련주였던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특히 크게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상승을 해줄 때 덩치가 큰 거부터 올려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지고 특히 달러 약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등치 큰 삼성 SDI가 사실은 살짝 과매수 구간이어서요. 이렇게 조정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차전지 섹터는요. 신재생 다 그런데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다
가벼운 2차전지까지도 다 오늘 좀 쉬어준 모습이고, 그리고 신재생 쪽 2차전지 말고 태양광 풍력은 제가 좀 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린 이유가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사실 요즘 3강이 제일 핫하긴 했죠. 3강이랑 뭐 CS 윈도 똑같은데 글쎄 뭐 나름 매우 좋은, 여기 7월달 여기 4,000원서부터 2만 뭐 3,000원, 4,000원까지 한 6배 정도 올랐던 매우 핫했던 종목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풍력에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선입견이긴 합니다. 태용을 보시면 나름 태용도 여기 뭐 7,000원서부터 뭐 6,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약 3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오바마 관련주로 신재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손이 잘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뭐 태용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만 이렇게 좀 땡겨서 보시면 이게 최고가가 원래 2008년 2009년도 때 태용이랑 현진소재가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한 13만원 정도 있던 게 지금은 만원대죠. 뭐 정말 열토막 났네요. 고등어 토막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여하튼 그래서 좀 손이 안 나가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 쪽은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태용을 보여드린 이유가 나름 태용도 보시면 2003년으로 보여져요. 1,000원 했던 이 주가가 5년 사이에 13만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걸 또 좀 보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2003년도 중반부터인 것 같아요. 1200원서부터 2004년도까지 보니까 3000원, 약 2배 정도 올렸죠.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간 것 같아요. 약 2배 정도 올랐고, 약 이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제 5,000원 했던 게 16,000원 정도 갔고, 2006년도 때는 만원 하던 게 2007년도 때 보니까 3만원이 갔고요. 2007년도에는 약 3만원 하던 게 13만원까지 갔네요. 이렇게 한 4, 5년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2003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의 성장이 기대가 됐죠. 그래서 중국 성장이 기대가 되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태용이 이 당시 때 상당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우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5년 사이에 1,000원서부터 하면 100배 정도 갔나요? 130배 정도 갔나요? 5년 사이에. 그래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여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하게, 이 역시도 만약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면은 이런 차트를 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물론 태용은 이 당시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3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 성장의 기대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의 중요함. 그래서 오늘 풍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놓고 보자면 이 13만원 했던 주가가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좋은, 성장성이 좋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조선기자재가 풍력 쪽으로 많이 엮여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풍력으로, 얘 말고 2위는 아마 현진소재였어요, 제 기억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얘는 왜 이렇게 됐죠? 정지네요. 똑같죠. 얘도 태용이랑 비교해시면 2003년서부터 해가지고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얘도 뭐 3,000원 했던 게 뭐 25만원 정도 했으면 똑같은 이유일 텐데, 어쨌든 성장성이 좋을 때 하자 주식은. 그래서 성장성이 좋다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더라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안 좋아서 풍력 쪽은, 물론 지금 풍력 트렌드는 해상 풍력이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이 좀 잘 안 나고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편차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은 나름 양호한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쪽으로 오늘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곧장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LB는 기술적 분석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불어라 훈풍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SITC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SIT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니오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나온 뉴스였죠. 에스모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 당시 때 나왔던 뉴스는 에스모가 19일부터 에스모가 열린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는 미국에서 SITC가 열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LB는 오는 11월 SITC에 참석해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뇌종양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회장이 이뮤노믹을 인수해 왔을 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20년 올해가 HLB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확장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LB가 지난 10년간 활주로에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륙하겠다는 뜻입니다. HLB의 이러한 원대한 목표, 그 시작을 알린 첫 번째는 글로벌 리딩 바이오 벤처 기업인 미국의 이뮤노믹 테라피티스를 인수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말미에는 그랬죠. 인수하게 된 배경을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음 첫 번째는 유나이트 기술이지요. 유나이트 기술의 양력을 살펴보시면 알러지 치료제를 일단 개발했고요. 이제는 항암 신약으로 전념하기로 했고요. 이미 아스텔라스의 2015년도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이만큼 금액을 받았는데 로얄티를 아마 내년부터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동물용 알러지 의약품이 있고, 이제 핵심이죠. 교모세포종 현재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암 사망률 4위에 해당되고 있고요. 지난번 진회장이 IR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표준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약물의 OS 생존 기간의 중간값 14.6개월이면 5년 생존율이 5% 이하인데, 이뮤노믹 거는 임상 1상 결과 OS가 40개월 이상, 그다음에 5년 생존율이 35% 이상, 기존 약물의 7배 이르러서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임상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80%가 넘어서서 올해 안에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 당시 때 뉴스인데 진회장의 IR에서 밝혔습니다. 아마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내년 4월이지 않나, 조금 더 연장을 된다면 내년 4월 이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혁신 신약으로 대규모 애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피부암, 위암, 간암, 방광암 다수의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뮤노믹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나온 뉴스였죠. 브레인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연내 뇌종양 임상 2상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 4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B는 이뮤노믹과 공동으로 서울에 브레인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ITI 1000을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것도 좀 이따 보시면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어요.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브레인 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뇌종양 임상경과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논의가 되었었던 것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크게는 HBS의 본격적인 시스템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B가 이뮤노믹 지분을 취득한 거였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뮤노믹은 임상 이상을 완료한 다음에 혁신 신약 지정을 통해 곧바로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하다, 직접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다, 사실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헐 박사가 한 얘기인데, 요 ITI 1000으로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핵산 치료제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핵산 치료제는 진단 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은 이제 나스닥이나 코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 쪽으로 지금 약간 굳혔죠. 그리고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9월 달에 나온 뉴스는 이제 서울 사무소가 개설이 된 거죠. 비슷한 내용이니까 다 이건 봤던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LB는 유나이트 기반의 면역 항암제 판매, 생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트의 개발 역시 LB한테 기속이 되겠죠. 결국은 유인이겠죠. 그리고 이뮤노믹은 이제 아까는 나스닥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 국내 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올해 말에 이상이 종료되며, 근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기가 약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센스 아웃했던 아스텔라스 이뮤노믹 건으로요. 마일스톤 수입 이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과가 예상이 된다고 5월달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신은요, 나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시장에선 가장 핫한 게 백신 관련인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 백신 관련해서 보시면 이민용이 나름 백신 관련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리플리켓 바이오와 공동 개발 협약을 했어요. 여기 RNA 치료 플랫폼인 리플리켓 바이오랑 공동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플러스 살짝 좀 더 보시면 이뮤노믹은 지금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트 기술은 이뮤노믹이 만든 거고, 백신 설계는 에피백스가 하는 거고, 백신 투여는 이제 파마제스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 좀 더 보시면 하반기부터 백신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나와서 안타깝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태까지 LB가 나름 자리는 제가 계속 잘 잡아줬다고 얘기를 했고,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훈풍인데 내일부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노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고,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길, 이민음에게 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